안녕하세요. 영단기 토플 리딩 대표 강사 박선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요, 우리 교환학생 시작에서 인생의 기회까지라는 제목으로 진행하게 되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교환학생이라고 해주는 제도 학교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저 막상 좀 나한테는 좀 먼 제도 같다. 그냥 해외 나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교환학생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그리고 막상 주변에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교환학생 갔다 오면 생각보다 좀 다른 기회를 얻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외국인 뭐 회사에 취업을 한다든가 혹은 이제 해외에 체류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케이스를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나도 좀 교환학생 준비해보고 싶다. 0단계 준비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와 함께 한번 교환학생 제도 어떤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저희 진행할 때요. 일단 교환학생이 뭔지, 교환학생 제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들여다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지원하는 방법을 좀 알아야겠죠? 그쵸? 지원하는 방법, 그리고 합격 팁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교환학생을 갔다 와서 어떤 식으로 이제 사회에 살게 됐고, 그리고 또 어떻게 적응하게 되는지 그걸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교환학생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토플이라고 해주는 걸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토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교환학생이라고 해주는 게 과연 왜 있는 제도인지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원 전 뭘 고려하면 좋을지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플이라고 해주는 요 제도부터 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토플 한번 적혀 있는 거 보실까요? 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라고 해주는 이 단어의 약자인 거죠. 자, 외국어로서의 영어를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국내에서 사용한다기보다는 해외에 나가셔서 공부를 하실 때 유학을 가시거나 교환학생을 가시거나 하실 때 요 토플 점수를 이제 이용하시게 되는데, 자, 지금 밑에 보시면은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 이렇게 네 가지 섹션이 있죠. 근데 네 가지 섹션이 있을 때 보면 괄호치고 몇 점씩 적혀 있어요? 30점 만점씩 적혀 있죠? 자, 이 내용은 이제 만점인 거고 합쳐서 120점 만점인데요. 우리 120점 다들 받고 싶으신가요? 사실은 120점 만점이라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교환학생 지원하실 때는 80점 정도 이상만 받으시면 지원하실 수가 있으세요. 당연히 이제 학교마다 다르고 그리고 전공마다도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기본은 80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요. 지금 비용 보이세요? 185불이에요. 현재 185불인데 환율로 계산해 보면 20만 원이 좀 훌쩍 넘습니다. 우리 20만 원이 훌쩍 넘는 이 비용을 쉽게 쓰기 좀 애매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토플 공부는 이렇게 바짝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신 후에 그 다음에 2번 혹은 3번 정도 시험을 보셔서 원하시는 목표 점수를 받은 후에 교환학생 지원하시는 게 맞으세요. 우리 뭐 토익 같은 경우는 요거보다 시험 비용이 좀 저렴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분들이 뭐 한 달에 한 번 꼬박꼬박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토플은 조금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우리 공부 바짝 하고 한 번 혹은 2번 정말 점수가 안 나왔다 3번 정도 보셔서 이제 여러분들이 토플 점수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TOEFL.org에서 시험 등록하시면 되는데요. 요거 책자 보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되니까 요거는 요 정도까지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토플이라고 하는 건 요 정도인데 여러분들이 교환학생이라고 하는 거 분명히 가시고는 싶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과연 교환학생이라고 하는 걸 내가 왜 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꼭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일단은 교환학생을 갈 때 그 나라의 언어 능력을 조금 더 향상시키겠다. 그래서 보통 어디로 많이 가시려고 하시냐면 북미권, 그리고 또 유럽권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우리나라에서밖에 살아본 적이 없다. 다른 나라의 문화도 좀 배우고 싶다. 그리고 이제 교환학생 가면 대학생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또래의 친구들이 어떠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교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목적으로 보통 가는데요. 보통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어디로 많이 가시냐면 북미권 가신다고 했고요. 그리고 문화 교류를 위해서는 유럽권을 많이 가세요.
워낙에 다양한 나라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문화교류를 위해서 많이들 가시거든요. 자, 그럼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이제 설명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이따가.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 보려고 가시기 전에, 지원하시기 전에 또 고민하실 것들 중 여러 가지가 가장 큰 게 비용이죠. 사실은 비용이 좀 이제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비용은 국내 학교에 학비를 내시고 그 학교에다가 상대 학교에다가는 학비를 안 내는 그런 과정이 보통 있는데요. 근데 그러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셔서 체류하시는데 사용하시는 비용들이 좀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차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지역이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요거는 학교별로 좀 나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자를 보시면서도 조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파견대학 정보도요. 나는 영어를 쓰는 줄 알고 갔는데 알고 보니 그 나라의 말을 쓰더라. 라고 하다 보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영어 실력 향상에는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나라에 있는 파견대학 정보를 좀 많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것도 정보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하실 때 여러 가지 고려하실 게 좀 많기 때문에 제가 쭉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근데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뭐가 필요하겠어요? 학점, 그리고 어학 성적, 면접 이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학점들은 다들 괜찮으신가요? 자, 보통 이제 4.5, 4.3 만점 이렇게 기준하는데 요새 학생들이 평점이 워낙에 높아요. 제가 지금 여기다가 3.0 이상이라고 적어놓긴 했는데요. 조금 개인차가 있을 것 같아요. 학교마다 워낙에 교환학생 지원하시는 분이 많다라고 하다면 3.0보다 조금 더 높아야 될 거예요. 한 3.5 정도. 그래서 몇몇 분들은 선생님 저는 1, 2학년 때 놀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근데 보통 이제 놀아도 이 학점을 또 만회할 수 있는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토플 점수로도 만회하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토플 점수 몇 점 정도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그랬어요. 80점 정도면 지원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몇몇 학교에서는 점수를 좀 다르게 매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점이라고 해주는 거를 기준 잡되 토플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가산점을 준다더라 라고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토플 점수를 조금 더 높여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면접도 보실 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포부를 잘 말씀하시면 충분히 이제 원하시는 대학에 교환학생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그냥 무작정 저 교환학생 가고 싶어요 라고 해서 당장 내일 모레 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학제랑 워낙에 달라가지고 보통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셔도 보통 1년 후에 가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타임라인을 조금 적어놨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이제 서류 접수를 하기 전이에요. 그동안은 뭐 해야 돼요? 토플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다가 제가 N개월로 적어놨어요. N개월이라는 건 정말 개인차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2달 만에 점수가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한 8개월이 걸리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또 이제 저희랑 같이 공부하시면 저희 또 0단계 아니겠어요? 되게 짧게 짧은 시간 안에 뭐 2달에서 3달 정도면 원하시는 점수 만드셔서 바로 떠나실 수 있는 부분도 계세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토플 공부를 하시면서 중간중간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어딘가 거기에서 필요한 서류가 뭘까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류 접수하기 전에 이제 토플 점수를 딱 내셔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 알아두실 게 뭐냐면 보통 시험을 보고 한 열흘 정도면 점수가 온라인으로 나와요. 근데 학교마다 다른 게 어떤 학교는 온라인 점수로도 유효하다, 괜찮다라고 받아주는 경우가 있는데 또 어떤 학교는 온라인은 안 된다. 꼭 페이퍼 상으로 온 시험 성적을 가지고만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게 한 달 넘게 걸리면서 시험 점수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 정보 알아보실 때 이게 온라인 점수만 가지고 유효한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시험의 마지막 날을 결정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마음이 급해서 준비하시면 원하시는 점수가 막 안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 이제 보통 교환학생 가실 때 국내 학교에다가 학비를 내잖아요. 그래서 보통 4학년 1학기까지는 가능한데 4학년 2학기에는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분들이 아예 지원 자격을 잃는 경우도 있으세요. 자, 여러분들 미리 알아보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뭐 서류 접수 이제 하시고 면접하시고 이제 합격을 했네요. 원하시는 목표 점수를 이제 받으셔서 이제 다 합격 점수까지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해야 돼요? 합격을 했으니 이제 가셔서 준비를 하셔야죠. 가실 준비. 여권 발급도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최종 합격까지 확인하신 후에 가시기 전까지 시간이 좀 있을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토플 공부가 아닌 일반 뭐 회화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외국 대학 강의도 사전 연습하시고 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준비하는지 여러분들 쭉 아실 것 같으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요거죠. 교환학생으로 인생을 바꾼 케이스. 분명히 여러분들이 교환학생을 가실 때 이제 그냥 막연하게 그냥 영어 공부 한번 하고 오지 뭐 이런 생각하고 그냥 떠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보면 학생분들이 그냥 학교에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해서 준비해봐요라고 하시는 분이 태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별 목표가 없어요. 근데 갔다 오셔서 굉장히 많이 바뀌시는 경우 봤어요. 그래서 그중에 제가 3케이스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 케이스예요. 윤땡 학생인데요. 예전에 이제 저희 수업을 들었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건축 전공하는 친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해외에서 건축 유명한 거 본 적은 있죠. 그냥 어디서? 인터넷으로. 그러다가 이제 학교에 교환학생 제도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다행히 이제 차분하게 준비해서 한 4개월 정도 토플 공부를 하신 후에 점수를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교환학생 제도가요. 6개월짜리가 있고 12개월짜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6개월 정도만 다녀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짧은 기간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갔다 오셔서 굉장히 많은 문화를 경험하고 오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는 석사를 해야겠다. 국내에서가 아닌 해외에서 해야겠다라고 해서 또 토플 공부를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보통 토플 점수가 2년 유효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환학생 갔다 온 점수가 만료가 됐어요. 근데 토플 점수는 신기하게도 한 번 점수가 안정적으로 나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공부를 많이 하지 않더라도 또 비슷한 점수가 금방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는 교환학생을 갔다 왔고 그리고 졸업을 했겠죠. 당연히 그 학교에서. 그리고 석사 준비를 했어요. 그 후에 이제 졸업을 한 후에 당연히 미국 학교에서 졸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는 미국에 취업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막상 이 친구 가기 전에는요. 해외에 나가본 적도 한 번도 없는 친구였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현재 미국 취업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연락해 보니까 한국에 들어올 생각이 없답니다. 이런 케이스들이 있는 거예요. 막상 외국에 나간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6개월의 경험이 인생을 바꿔버리는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첫 번째 케이스 말씀을 드려봤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교환학생을 이제 1년 다녀온 친구인데 사실 이 친구는 영어 실력이 조금 부족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저랑 좀 공부를 좀 오랫동안 했는데 완전 기초반부터 막 단어도 하나하나 다 설명해가면서 단어를 진행하고 그리고 왜 문장도 하나하나 막 다 읽어가면서 해석했던 그런 이제 반의 친구였는데 그리고 이제 준비를 좀 오랫동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하는 점수를 이제 받아서 교환학생 지원하는데 이제 학교마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군데 학교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 친구가 2 학교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하나는 캘리포니아 주립대라고 해준 학교랑요. 하나는 유타 주립대라고 해준 학교가 있었어요. 뭐 제가 적어놓지 않지만 여러분들 그냥 딱 느껴보시면 캘리포니아 주립대하고 유타 주립대 어디 가시고 싶으시겠어요? 저도 고민 없이 캘리포니아 주립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캘리포니아라는 주하고 유타라고 해주는 주는 뭐 거의 이상 멀진 않아요. 근데 굉장히 특색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딱 하면 우리 학생분들이 캘리포니아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 유립대로 가자. 그쪽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했더니 자기도 가고 싶대요. 근데 고민이 뭐였냐면 체류비예요. 캘리포니아가 워낙에 이제 체류비가 비싼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있으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한참 고민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무시 못 하거든요. 워낙에 이제 우리 교환학생이라든가 이런 것들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들 돈을 계산해 보면 어마어마해 보이거든요. 근데 막상 저희 유타 주립대랑 비교했을 때 이 친구는 캘리포니아에 가셔서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배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포기하고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사실 유타 주립대가 비교가 안 돼 보이지만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쪽은 겨울 스포츠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런 쪽이에요. 유타 쪽은. 그래서 이 친구도 겨울 스포츠를 엄청 좋아해서 고민을 또 한 거지.
근데 이제 막상 캘리포니아 주대를 가셔서 교환학생 갔다 온 후에 다시 돌아와야지. 그치? 국내 대학을 졸업하신 후에 외국계 회사에서 지금 취업해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외국계 회사라고 해주는 거에 대한 처음에 막연하게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한 번 1년 외국에 나갔다 오니까 꼭 외국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는 그러한 문화를 좀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그런 케이스예요. 자, 마지막 케이스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친구는 유럽으로 간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유럽으로 갔다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사실 미국하고 유럽하고 지원할 때요. 점수가 좀 다른 경우가 많아요. 미국은 점수대가 좀 높아요. 왜냐면 다 영어 공부하려고 가다 보니까 저게 높은데 유럽은 그냥 웬만한 점수, 커트라인 점수만 높으면 갈 수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냥 큰 욕심 없이 자기는 그냥 이렇게 가고 싶었어요. 게다가 나라도 네덜란드 간 거예요. 딱 유럽의 딱 중간이어서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여행 가고 싶다 해서 그 목표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점수도 그냥 딱 82점 정도 받으셔서 바로 가셨는데 교환학생 1년 다녀오셨죠? 근데 그 사이에 제가 이제 이 친구랑 페이스북 같은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있었어요. 뭐 사진을 보니까 매주 나라가 바뀌어 있어요. 분명히 유럽을 간 건 맞고 교환학생 간 건 맞는데 매주 나라가 바뀌면서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정말 1년 갔다 오면서 그 동네에 있는 나라는 다 돌아봤고 그리고 굉장히 사교적이었던 친구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많은 나라의 친구들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도 여행 가실 때 이 유럽이 아닌 다른 나라로 여행 가더라도 분명히 이 친구가 이제 또 그쪽에 친구가 있으니까 또 여행 가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많은 견문을 넓혔던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많은 해외 경험을 살려가지고요. 결국에는 사업 아이템을 하나 가지고 와서 국내에 사업하게 되어지는 그런 케이스도 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케이스가 약간 다 다르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상황에서 똑같이 준비하면서 이게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교환학생이라고 해주는 거 그냥 막연하게 그래 한번 이력서에다 한 줄 더 쓰자라고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이렇게 작은 시도가 여러분들한테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인생의 기회가 나타날 수도 있을 거라 봅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환학생 막연하게 생각하였던 부분은 요거 강의 보시면서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영단기 토플과 함께 조금 빠르게 교환학생 준비하시고 토플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학교 좀 더 빨리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강의에서 좀 더 자세히 토플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점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